자, 2-1단원의 그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읽기 부분입니다. 자, 학습 목표가 있네요. 자, 읽기를 통해서 지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것.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제목 자체가 지금 사회적 대화라고 했으니까 글을 통해서 결국 글쓴이와 그 다음에 독자 간에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 바로 내려갑니다.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해제 부분에 보시면 무주 공설 운동장을 등나무 그늘이 있는 등나무 운동장으로 이렇게 변모시키면서 이 공설 운동장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글쓴이는 여기 모더니즘의 건축을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금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바람직한 건축.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글쓴이는 결국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지 않는 건축물은 그것은 뭔가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지금 바탕으로 써놨기 때문에 수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주제는 감흥을 통해,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감흥이란 단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등나무 운동장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등나무를 활용해서 이것을 이제 뭘 만드는? 등나무 운동장을 만드는 과정을 그 시간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이 경험을 구체적 사례로 삼아 글쓴이의 건축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은 자연이 원하는지 이런 소제목이 붙었네요. 자, 무주에는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부른대요? 자,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 외려 자기는 이런 등나무 운동장 작업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도 많이 여기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더니즘은 결국 자연과 인간을 별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필자가 생각하는 지금 건축이란 결국 인간과 자연을 서로 교감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감흥으로 표현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바로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른쪽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은 자, 결국 자, 모든 건축이 자연이란 큰 환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과 자연은 서로 이 불가분의 관계. 자, 따라서 우리가 건축물을 조성할 때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에 축적된 것과 미래에 일어날 변화까지 미리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건축을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 하나의 어떤 경치를 꾸미는 것 정도로 이렇게 부수적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만 했습니다.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들, 자, 인간이 또는 건축물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하려는 뜻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자,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자연이라는 환경,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적이고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연을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끝없이 변하는 걸로 지금 봤네요. 자,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우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면 된다. 거기에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된대요. 자,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늘. 자, 이것이 바로 거기 있다 이거죠. 자, 공설 운동장 관중성을 뒤덮은 등나무 그늘은 자,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이들에게 자, 여기서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자, 이런 가치도 있고 자, 또 봄이 되면 보라색 등꽃을 피워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또 체험할 수 없는 빛과 향기를 선사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가치가 되겠네요. 자,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차분히 알려준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건축은 자,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건축이 지금 자연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등나무가 그러니까 자연이 자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등나무가 자라려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자, 한마디로 건축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건축이란 말이야. 자, 감흥이란 핵심 단어를 썼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주 공설 운동장이 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공설 운동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1997년에 자, 무주에서 회의가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이때 무주 군수가 자, 식사를 마치고 지금 공설 운동장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따라갔었죠. 자, 그래서 자,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자, 따라가 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가 없이 평범해 보였대요.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공설 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해 한가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다만 무주의 공설 운동장은 초록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과 자, 주변의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는 점이 특별해 보였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자, 이게 이제 특별해 보였다는 거. 자, 그때 군수가 지금 보여줄 게 있다면서 그간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자, 이 공설 운동장에서 군내 행사를 하면 자, 주민들까지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한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죠. 바로 이 군수의 고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설 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 안 하냐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 앉아 있고 우리는 땡볕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서 있고 있으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경우인가? 오히려 무슨 벌 받을 일이 있나? 우리 안 가네. 자, 결국 주민들이 안 오는 이유는 바로 이 햇빛 때문이었죠. 자, 이게 불편하게 거기에 이렇게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빛을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었고 자, 주변에 그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대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자, 바로 권위와 자,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뭔가 지금 틀을 좀 벗어나 보고 싶었던 거죠. 군수는 모든 공설 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는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그가 운동장 주변에다 뭘 심었어요? 그래서 240여 그루의 바로 이 등나무를 심었겠죠. 자,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서 자연스럽게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만큼 여기 있는 군수가 관중들을 그만큼 배려를 한 거죠. 이 주민들을. 자, 그런데 심은 지도 1년도 안 됐는데 등나무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나는 바람에 서둘러서 등나무에 집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자, 이걸 그냥 놔두면 이게 쫙 뻗쳐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했겠죠. 자, 나는 자,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자, 여기에서 바로 누구와? 군수와 그 다음에 나와의 사이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감흥이 생겼어요, 일단. 자, 또한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을 바라보면서 나는 또 누구와? 등나무와 또 여기는 필자가, 글쓴이가 또 한 번 감흥을 하게 되고요.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 의인법을 사용했고 자, 식물을 젊게 설계하다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자연적인 식물의 어떤 생태를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했나 봐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주마. 자,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다오. 자,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딱 두 가지였대요. 자, 첫 번째는 자,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 자, 또 하나는 자,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이건 뭐야? 건축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뭐 식물이 그 밑에 부수적인 이런 여기 요소가 되는 자, 이게 아니라 자, 식물이 지금 주인이 되는 것. 자, 이게 자연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되어 집이 되게끔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네요. 즉 완공된 후에 구조가 드러나기보다는 자, 건축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등나무들이 마음껏 자라나서 마치 구조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어요.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바로 식물을 함께 설계하는 것. 자, 자연스럽게. 자, 그것이 그 운동장 자체의 등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고요. 첫째, 둘째도 모두 식물과 같이 만들고자 했어요. 등나무는 여러 줄기가 모여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니까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를 선택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름 6cm짜리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어 큰 줄기가 되게 하고, 자, 그 원형 파이프를 다시 2개, 3개로 결합을 해가지고 작은 줄기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등나무가 이걸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고 가벼운 원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의 그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구조 자체를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하려고 원형 파이프를 여러 개 결합했고, 자, 또 이 등나무를 고려해서 자, 등나무가 관중석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윗부분의 구조를 원호상 형태로 만들었고, 자,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원호의 꼭지점을 정했대요. 자, 또 이 관중석을 고려해서 제일 뒷줄에 앉은 사람들이 시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원호의 꼭지점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대요. 자, 또한 등나무가 자라면 원호 형태의 파이프가 휘어질 것을 고려해서 기둥의 위쪽에서 원호 형태의 파이프를 당기며 잡아주도록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등나무가 구조물을 쉽게 타고 올라가도록 하는 쇠줄로 그걸 다시 엮어주었습니다. 자, 구조물의 단면을 그리면서 모든 것은 명확해졌대요. 나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분이 고려했던 바로 건축물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정하고 물량까지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자, 거의 무아지경. 자, 무슨 뜻? 정신이 한 곳에 쏠려가지고 스스로 잊고 지내는 경지를 자, 무아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즐겁게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런 일을 그렇게 순식간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던 것은 자, 두 가지 감흥이 자, 겹으로 작동해서 아닌가 싶다. 자, 하나는 자, 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흥. 자, 이거 하나. 그만큼 주민들을 배려하는 여기서 느낀 감흥. 자, 또 하나는 내가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 순에서 얻은 감흥. 또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흥을 하고 자, 그다음에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흥한다는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비로소 등나무 운동장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흥이 바로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의 감흥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등나무 순에서 내가 얻은 감흥은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감흥하는 것.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성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고요. 자, 나무가 몸을 뻗어 세상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 모두 등나무 운동장 그 관중석 제일 뒷줄에 앉아서도 그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풍경을 다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등나무 운동장인데요. 등나무 운동장 프로젝트에서 건축가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등나무가 자라는 구조물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긴밀하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네요. 자, 기법은 공설 운동장에는 자, 많은 변화가 일어났대요. 자, 어떤 변화가? 자, 지금 관중석 상부의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완공이 되고 1년이 지나면서 이 등나무 운동장은 바로 모두 주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등나무가 이제 막 꽃을 피우면 그곳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와서 거기 즐겼나 봐. 초대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에 관중석 바닥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밤이 되면 자, 등나무들이 은은하게 변신을 하고 본무석의 콘크리트 지붕도 막 구조물로 지금 어떻게 했대요? 바꾸었고 거기에 또 대형 화면까지 설치함으로써 자, 여기서 권위적인 부분은 최대한 완화시키고 자, 관중들도 본무석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등나무 운동장은 환상적으로 변하는데요. 자, 언젠가 주민들은 이 운동장에서 영화도 감상을 했고, 그리고 행사나 경기가 없을 때는 자, 여기저기서 온 방문객들은 등나무 운동장의 커다란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가 되어 감동을 했고, 자, 결과적으로 자연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된 건축의 힘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뤘단 말이야. 자,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 구조와 서로 만나서 또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냈고,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내는 힘과 그 의지를 철 구조가 떠받쳐 주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은 마치 상대편의 힘을 알아차린 듯 서로 감응했다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등나무인 자연과 철골 구조물인 건축의 또 세 번째 감응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중석 제일 뒷줄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걷기를 권유한대요. 자,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선 체험할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자연 올해에도 어김없이 스스로 늘 그러한 풍경을 보여줄 것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자, 서울에 유명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듯이 자,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고 바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학술활동 넘어가시면 자, 등나무 운동장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군수가 먼저 제안을 했죠. 관중석에 여기 등나무 그늘을 지금 만들고자.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고, 자, 글쓴이가 이걸 설계를 하는데, 자,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자, 구조물의 형태는 등나무의 구조와 닮게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관중의 어떤 시선이나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 그 높이나 각도를 조절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자,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화했고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다양한 어떤 주민 참여 행사가 열리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변모했다 이겁니다. 자, 세 개의 감흥이 있는데, 자, 이건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감흥. 자, 군수가 주민들에게 얻은 감흥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 자, 운동장 관중석의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감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식물을 담게 설계해서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과 자연 사이의 감흥이 되겠네요. 자, 등나무에 성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 구조물이 힘이 서로 어떻게 하나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갔어요. 자, 뒷부분입니다. 자, 다음 구절. 자연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자, 결국 자연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점을 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식물이 초대되는 집이 아니라 식물이 뭐가 되는 거? 자, 주인이 되는 집. 바로 건물을 둘러싼 풀이나 나무가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이 아니라 자,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풀이나 나무가 먼저 눈에 띄는, 그러니까 건축물보다는 자연이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 자, 이걸 식물이 주인이 되는 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상 깊은 점 넘어가고요. 자, 이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건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건축도 있지만 자연과 그 다음에 건축을 조화시키려는 글쓴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읽기 자체를 지금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읽기는 글쓴이와 그 다음에 독자 사이 의사소통의 행위다. 자, 더 나가서 독자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독자는 글을 읽으며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론을 형성한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